소중한 일상이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이 저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저걸 하게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니까 하루 이틀 오면은 그만 오겠다. 연락 안 오겠다 했어요. 근데 이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그냥 계속 오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아, 지금 저게 몇 건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13일. 단순 스팸 전화로만 생각했는데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수신차 되면 핸드폰으로 와요. 선생님 제가 전화 드렸는데 부재 중이셔서 연락을 드렸다. 혹시 선생님 맞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은 소화기 넘어 누군가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인터뷰 도중 울리는 전화벨. 받아도 돼요? 지금도 전화가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예약 신청해 주셔서 잡아드리려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저는 홈페이지에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아니세요? 이름은 맞아요. 고객님 번호 맞으세요? 예, 제 번호는 맞아요. 이게 뭐 하는 데예요? 근데 저희 피부과요. 피부과 관리가 받고 싶다고도 예약을 주셨는데 예, 취소해 주세요. 갑자기 피부과에서요? 볼까? 넘어가는데요. 예. 그게 혹시 언제 글이 올라온 거죠? 방금 남겨주신 거 아닌가? 전 직원한테 저는 연락드렸습니다. 방금 남길 수도 없는데 아니, 방금 인터뷰 중이었잖아요. 그때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 상담 신청해서 연락을 했다. 자기네 영업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상담 신청을 해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가 다 똑같이 공통된 부분으로. 야, 이게 뭐죠? 상담 신청글에 동현 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대출, 변호사, 사무실, 렌트카, 이삿짐 센터, 경호업체, 상조회사, 납골당. 진짜 다양하네요. 게다가 동현 씨가 사는 동네, 회사 이름, 개인 이메일까지 구체적인 정보도 적혀 있습니다. 야.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상담 접수가 된 곳도 있었는데요. 대체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요? 손님이 신청한 게 아니신 거죠? 저는 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원하는 사거나 뭐 남들한테 뭐 피해를 끼쳤다거나 이랬으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는 제가 요즘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아니라고 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매일 100통에 달하는 연락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근데 제가 오죽하면은 이게 제보를 하겠어요. 진짜 너무 견디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체 누가 왜 동현 씨인 척 상담 접수를 남기고 있는 걸까? 제작진은 그에게 연락 온 업체에 단서가 남아있진 않을까 일일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동현 씨 통화 목록에 남아있는 업체만 300곳 정도 됐다고 합니다. 300곳이요? 야, 제작진도 참 고생 많이 했네요. 1인 2역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진짜 얼굴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산부인과에서 동현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님 혹시 그분은 직접 오신 분은 아니시고요. 문의만 이 글만 남기시는 분이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적이 문의를 남기셨어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신청이 이루어진 겁니까? 회원도 나가셨어요. 상담 신청이 수차례 들어온 또 다른 업체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저기 몇 번이나 네, 10번에서 20번 사이 서울링크 자체에 들어가서 아마 여기 여러 군데다 전화했을 거예요. 필링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 사실 번호를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면 업체들한테도 피해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번호를 바꿀까 수십 번도 넘게 고민했다는데요. 가맹점을 유치를 하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화기가 한마디로 동아줄? 동현 씨는 한 배달 어플에서 미입점 가게들의 가입 등록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과 홍보를 위해 공개했던 개인 연락처를 결국 바꾸고 말았습니다. 사실 영업하는 사람한테 전화번호 변경은 사실 좀 이게 생업을 포기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변경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 전화번호 변경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꾸고 10일 뒤 자신을 찾는 연락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합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러게요. 동현 씨는 짐작 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번호를 바꾼 다음 블로그에 메신저 계정만 남겨놓은 동현 씨. 그 계정으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가맹점 등록 문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죠? 저분한테 새 연락처를 알려줬네요.
하지만 전화를 주겠다던 A씨에게서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거 알려드리고 나서부터 우연히 진지 20분 있다가 뭐 어디 상담 무슨 대출, 뭐 보험, 뭐 이렇게 뭐 이런 데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또다시. 그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네요, 안 받아. 네, 안 받아요. 예. 이게 유출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를 찾는 연락은 그의 지인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매니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팀장이고요.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20일. 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이름으로 내 번호. 아, 동현 씨 번호가 아니라 지금 지인 번호를 남긴 거네요. 하루에 아마 한 2, 30통 왔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왔죠. 정말 짜증났죠. 이게 지금 바쁜데 지금 여기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 보태고 있는 거. 업무에 지장은 많이 줬죠. 전화 아니고요. 이게 전화번호가 잘못 남겨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남긴 것 같은데요. 석 달 전 이 회사에 입사한 동현 씨, 일도 열심히 하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황당했죠. 왜 그 친구 이름으로 나한테 오지? 맨 처음엔 그러죠. 저는 힘든 거죠. 전화가 한두 건 오거나 메시지가 한두 건 오면 괜찮은데 동현 씨 번호 말고 직장 상사의 번호까지 남긴 저희는 무엇일까? 의도가 뭐지? 저한테 이렇게 왔다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인가? 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그쵸. 그게 제일 신기하죠. 그런데 한 업체에는 동현 씨 번호도 팀장님 번호도 아닌 다른 번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이거 제 연락처가 아닌데? 이거 제 거 아닌데? 의문의 번호 주인은 누구일까? 그 또한 전화 테러의 피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받아보면 계속 이런 씨랑 아시는 사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네, 만나본 적도 없고요. 동현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아무 번호나 입력하는 건가요? 진짜 저러면 답답해요. 하고 계신 일이면 정확히 씨랑 똑같은 일하고 있는 영업 매니저고요. 공통점이라고 동종업계 일하는 사람들. 취재 도중 의문의 연락처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왔었어가지고. 씨랑 뭔가 개인적으로 아시거나 뭐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몰라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네네. 야, 이게 뭘까요? 이 연락받은 시기들이 3월로 전부 비슷해요. 네. 제 번호를 오픈되어 있긴 하죠. 사실 제가 인사 관련돼서 하는 일이라서 또 채용을 했었거든요. 세 사람 모두 한 회사와 관련이 있고 인터넷에 연락처가 공개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한 회사 관련자들이 막 악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녹취는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피해를 당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게 왜냐면 X라는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퇴사시키려고 하는 거고 매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동현 씨는 사실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대표가 스토킹 행위로 경찰서 가서 이렇게 조사 받고 난 후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좀 그 사람이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작은 후원단체에서 대표와 직원 관계였다는 두 사람. 무척 각별한 사이였지만 동현 씨 퇴사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 NGO 단체에서 제가 잠깐 이제 그 대표랑은 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주님들한테 같이 전달을 해가지고 후원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커미션을 회사에서 받아왔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퇴사를 했는데 그부터 한 달 뒤에 톡이 왔어요. 후원자가 중간에 뭐 탈퇴를 했다. 후원하다가 중지했다. 중지해버리면 환수라고 해가지고서 수수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돈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후원자의 후원이 3, 4개월 내 종료되면 체결 시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윤 대표에게 총 201만 원을 보낸 동현 씨. 그런데 문제 또 1월 달에 1월 달 초에 또 저한테 무슨 뭐 명단을 갖다 또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뭐 탈퇴를 했다 그러면서 97만 원인가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퇴사한 거잖아요. 퇴사를 했는데 이제 작은 돈도 아니고 계속 요구하면 저도 부담이 된다. 사실 대표님이랑 인간관계 틀어지는 게 싫어서 저도 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도 그러면은 뭐 자기대로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전 그랬는데
이후 대표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현 씨 계좌로 메시지와 함께 1원씩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돈 입금해요. 사기치지 말고 오늘 입금 안 하면 할 때까지. 저걸 다 윤 대표가 보낸 거군요. 그가 말했던 대응이란 게 결국 이런 방식을 뜻했던 걸까?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셔야겠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하고 그냥 죄인 같다는 생각이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랑 지금 관계가 좀 많이 멀어지긴 했어요. 결국 부모님도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일부러 그 번호도 묻지 않은 채 지내고 있는 동현 씨. 죄송함에 얼굴 한번 못 비췄습니다. 아유, 이게 뭐죠? 아유, 참. 안녕. 이제 가졌어. 살 많이 쪘어요. 살 많이 쪘어. 다 세 분이 걱정돼가지고. 정신적으로다가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지금. 뭐 죽인다 살린다 그냥 뭐 집을 불사지른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사람한테서 전화 받더라고. 자기가 급여를 주는 거다 다시 줘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 모르겠고 난 못 주겠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아들이 한 2억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서 스팸을 해놨어요. 그때서부터 내 은행으로 1원씩 입금되면서 아버지한테도 그랬군요. 지난 2월 15일부터 아버지 계좌로도 시작된 협박성 테러. 누군가 이런과 함께 보내온 내용은 아들 대신 돈을 갚으라는 말들이었습니다. 협박을 저런 식으로 한 거네요. 돈을 안 주면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고 진짜 아주 지옥에 사는 거예요. 계속 올려 계속. 또 무슨 욕을 썼나? 가수 그냥 참 집요한 놈이구나. 아주 악착 같은 놈이구나. 이야기를 듣는 동현 씨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아버지에게 500건에 달하는 협박을 일삼은 사람은 누구일까? 거래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상대 계좌하고 이름하고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걸 보내주려고 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만약 은행 간의 계좌일 테면은 어디 은행이 잘 나오잖아요. 개인 정보를 함부로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개 요청하셨는데 중개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 분명히 안 하신다고 하실 거거든요. 이 경우라면 개인 간의 협박 이신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주셔야 하시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윤 대표가 놓은 덫일까? 그에게 물어볼 게 많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인데요. 저는 피해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후원자 탈퇴에 발생한 수수료를 요구를 하셨던 거잖아요. 씨한테. 그 사람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후원 일을 한 10년 정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했던 행동은 사기꾼이라서 괘씸해서 하는 행동일 뿐인 거고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연락 좀 달라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씨의 계좌나 아버지 계좌에 욕설이 좀 섞여 있길래 그건 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거 방송에 나갈 것도 아니에요. 끊을게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100% 이상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가 돈을 보낸 거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윤 대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아들이 가져갔다 말한 2억 원. 그 2억 원 얘기가 계좌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2억이란 얘기를 아버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없다는 단 한 번도 없어요. 1억 내놔라. 너 아빠한테 2억 가지고 도망갔는데 1억은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 의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게다가 윤 대표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윤 대표에게 연락한 2월 말 아버지가 받았던 이런 협박도 끊겼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소문이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하는 것들 있죠. 네.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걸 알고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여기저기 사고치길 다니니까 돈 내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욕하면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지금 그 사람 신고를 제가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바쁘다니까요. 협박과 의문의 테러로 소가리를 해온 지 3개월째. 새로운
저도 상담 많이 해봤지만 새로운 케이스라 사실 그거는 뭐 영업 장애도 아니고 이제 일반인이니까 그거는 딱히 적용되는 장면이 없거든요. 애매해요. 근데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동현 씨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제가 한번 의뢰를 했었어요. 이거는 다수의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검찰에서 영장을 안 내줄 거다. 당사자인 저는 너무 죽겠거든요. 지금은 연락으로 그치지만은 이게 뭐 나중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거 아닌가.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제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핵심 쟁점이거든요. 제3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마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는 뭐냐면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거거든요. 동현 씨는 아직도 윤 대표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그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거 다 사실이고 경찰한테 다 얘기했고 저는 그래서 끝났다니까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직접 범인 추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현 씨 블로그에 제작진 번호를 올려 연락을 기다려봤습니다. 범인이 블로그 보고 있다면 연락을 하겠지요. 그렇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실례지만 핸드폰일까요? 아닌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고 전화 주신 거예요? 대출을 상담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힘으로 IP로 번호가 2개가 신청됐어요. 오늘 8시 32분에 하나 했고요. 하나는 어제 를 했고요. 지금 동현 씨가 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고객님 되십니까? 아니요, 제 번호로 해서 이름으로 문의가 올라왔던 건가요? 예예. 혹시 IP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211점 211. 맞아요. 이 IP를 고객님 똑같아요. 네, 알아보세요. 먼저 여러 업체를 통해 입수한 동현 씨 번호로 남겼던 사람의 IP입니다. 하루 동안 제작진 번호로 상담 접수가 된 IP는 2개. 그런데 둘 사이에 공통 IP가 존재합니다. 아, IP 2개가 똑같네요.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는 IP의 반복이 좋은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IP가 반복된다는 거는 이제 같은 사람이 작업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 또는 뭐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물론 IP 추적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사건 접수가 되면 통신사 협조 받아서 IP로 범인 추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핸드폰 온 거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수사하시는데 좀 도움 좀. 대신하면 하실까요? 진짜 경찰관이 이렇게 나서주셔야지 이게 전화비리 진짜 무서울 정도로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정말 소문이 없는 거나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으면 배려를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래도 입증이 된다고 보여지긴 하니까 네.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되면 연락이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실합하면서 팀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뭐 증거 자료를 시합해서 가져가니까 확실히 접수라도 받아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저한테만 있어야 하는 법은 없으니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동현 씨를 노리고 있을 당신. 사사로운 장난 같은 행위일지라도 당신의 범죄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실화탐사대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신고라도 해가지고 경찰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아줄 것 같지 않아서 만약에 방송국에서 확실히 이제 증거 같다가 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고소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좀 연락을 드린 거예요. 공중전화 번호가 처음 찍힌 건 지난 10월 12일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054 번호 전화 온 거 있어요. 밤 11시 19분에 이게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054, 052, 051 이렇게가 다 지역 번호죠? 그렇죠. 제가 차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063, 041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032. 어우, 그
그동안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뭐 그렇죠. 전국에서 전화가 전국에. 왔는데요. 이상한 건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었다고 합니다. 무서울 것 같아요. 전화는 말 안 하고 그냥 끊는 게 그게 다예요. 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섬뜩했겠는데. 무섭죠. 그런데 인터뷰 도중 전화가 울립니다. 설마 또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도 끊잖아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거든요. 낯선 전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상한 문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게 네 남자냐 여자냐를 물어봐요. 예? 외국인한테도 왔네요. 아니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터미널에서 전화번호 보고 연락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제가 멘붕에 빠진 거죠.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 왜 미진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까? 사실 확인을 위해 바로 전라북도 군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남자 화장실에 적혀 있다는 거잖아요. 뭐 아직 남아 있을까요? 예? 뭐예요 이게? 화장실 문에 미진 씨 전화번호와 불쾌한 메시지까지 남겨놨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화장실에서 번호를 받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엔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와. 김포? 김포요? 군산에 이어서 김포요? 낙서가 적힌 곳은 중고차 매매 단지의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원하는 것을 갖게끔 한 적은 없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이 사람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제작진은 그 사람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왔던 공중전화 번호로 정확한 위치들을 확인했는데요. 우리 제작진들 진짜 탐정들처럼. 그러네요. 먼저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2번 시간차를 두고 전화가 왔던 곳. 한 체육시설 앞에 있는 공중전화였습니다. 이 제보자한테 연락 왔던 번호인데 이 공중전화 번호 위치입니다. 같은 번호예요. 오전 9시, 10시 반 2번 왔네요. 혹시 공중전화 옆 화장실에서 낙서를 보고 전화를 한 건 아닐까? 주변 화장실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미진 씨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네요. 시설 관리자는 이런 낙서를 본 적이 없을까?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그래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예요. 실제 많이 안 적혀 있다 보면 그건 쪽은 아예 이쪽에서 보고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공진자 저런 것만 알고 공진자는 이쪽에 썼었어요. 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는 바로 제해드릴게요. 네. 검찰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네네. 하루에 4번씩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전주에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전화가 왔던 곳은 대천 휴게소에 위치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오전에는 전라도, 오후에는 충청도네요. 이야, 같은 사람이라면 진짜 부지런한 거예요. 제보자한테 연락 왔던 번호로 떠요. 이곳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핸드폰 번호를 보고. 이번에도 화장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은밀한 내용의 메모를 이곳에도 남겼을까? 있어요? 뭔가 있나 봐요? 있나 보다. 있나 보다. 남자죠. 누군가 악의적으로 남긴 이 낙서를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여기다 해놨네. 일단 이게 급한 대로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빨리 도착을 하고요. 이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이거 다 지금 완전히 없애버릴게요. 보고 계속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저건 지워줘야죠. 당연히 지워야죠.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전화번호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번호를 바꾸시진 못하시는. 그건 절대 이유는. 그러니까 이 번호 오래 썼고 이제 이 번호로 모든 뭐 광고나 명함이나 이런 게 다 나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막 누가 뭐 죽인다고까지 막 협박이나 막 이런 게 오면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바꾸면 제 이제 생업에 큰 좀 차질이 생기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거를 아는 사람 짓거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화장실에 남긴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먼저 공중전화로 전화한 사람의 정체를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공중전화를 찾아 그 주변 CCTV를 확인해보기로 한 겁니다. 와, 제작진이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했네요. 공중전화 있잖아요. 여기 뭐 공중전화 쪽 보이는 CCTV는 없으시죠, 가게? 네. 이 앞에 공중전화 쪽 보이는 CCTV는 없죠? 저거 보이겠는데? 잘하면? 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CCTV. 20여 미터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가 과연 보일까?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그 단지 앞에 있는 공중전화 경비실 앞에 CCTV가 좀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곳 공중전화로 전화가 온 건 지난 10월 14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지금 공중전화 쪽이 보여요. 전화가 왔던 그 시간대. 들어간다. 한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여 초 만에 나옵니다. 바로 나오네. 공중전화로 전화한 남자를 처음 두 눈으로 확인한 미진 씨. 그런데 예전 남친. 그동안 의문의 전화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상대가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뭐야 이게? 어떤 면이 확실히 맞아요? 100%죠. 뭐 하고 다니는 옷, 뭐 가방 맨 거, 그리고 키 큰 거. 그냥 딱 봐도 그냥 이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이 사람. 지인들 모임 자리에서 연이다 3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별을 했다는데요. 만남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저는 이 사람 정체를 잘 몰라요. 저한테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결혼하자 하는데 너무 하는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신원이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기 문제인데 공중전화로 처음 전화가 온 건 10월 12일 경상북도 문경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왜 이날부터 공중전화 테러가 시작됐을까? 그 전부터 이제 9월 뭐 추석 때 그때부터 안 보긴 했는데요. 11일 날 밤까지도 막 통화를 하고 막 엄청 싸우고 이제 뭐 전화로 계속 싸우고 도저히 난 못 참겠다 그리고 차단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을 돌며 연락한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전국을 돌며 한 사람인데 공장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하고 맞긴 맞아요. 그 남자친구하고는 얘기는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뭐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공중 화장실에 낙서를 한 것도 전 남자친구의 소행일까? 필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이어갈 때 그가 건넸던 메모들인데요. 이 글씨만 보기에는 약간 좀 한눈에 보기엔 화장실에 적혀있던 필체와 달라 보입니다. 다르네요. 달라 보이는데? 이 글씨들만 봤을 땐 한 사람인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 숫자 쓰는 게 똑같잖아요. 화장실에 쓴 사람은 같은 사람 같긴 한데 비슷해요. 과연 두 필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필적의 특징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있는 필적하고 이 포스트에 있는 필적은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화장실에 있는 필적들은 상당히 자기 필적을 감추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히읗의 형태, 히읗 일획의 형태. 아주 일관성 있게 히읗을 일획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음을 니은 기역처럼 기재하는 특징,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돼서 뭔가 자기의 필적을 감추고 노력해서 쓴다면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현재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미진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네? 혹시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아닙니다. 항상 같은 자리, 미진 씨가 오고 가는 출입문이 보이는 위치에 주차돼 있다고 합니다. 10월 초에 제가 출근하려고 보는데 맨날 저 사람이 세워놓은 저 자리 있죠. 저 자리에 딱하니 차가 세워있으면 제가 아침에 얼마나 놀라요. 놀라죠. 그래서 내가 톡을 막 보냈어요. 여기 주차 차 좀 빼라고. 자기는 여기가 편하대. 여기가 편하고 내가 노숙하는 거 그냥 냅두래요. 예?
노숙이요? 저기 차에서 산다고요? 그는 이별 후에도 미진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계속 저렇게 괴롭히면 저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여기 아파트 그 아까 헬스장이 있는데 그 옆에도 화장실 하나 있어. 거기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속옷 아이고야. 같은 거 뭐 빨아가지고 차에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갔다가 일로 퇴근을 해서 차 안에서 또 뭐 소주 한 병 먹고 자고 이 생활을 지금 거의 한 달 반째 하고 있는 거죠. 한 달 반. 와. 이제 노숙하면서 제가 늦게까지 안 들었으면 어디야? 퇴근을 왜 안 해? 늦게 퇴근 안 해? 아침에 나가는 거 봤으면 주말인데 일찍 어디 가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요? 왜? 저한테 찾아와서 배를 누른다든지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봐도 그냥 뭐 위협은 하진 않아. 그냥 이러고 여기 있다가 내가 어느 날 그냥 사라질게. 겁을 주거나 이런 건 없네요. 전 남자친구는 여전히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야, 특이하네. 차 계속 있네요. 새벽 5시부터 지켜봤습니다. 오전 7시 반,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중전화 CCTV에 잡혔던 그 옷. 아니 차에서 자고 지금 출근하는 건가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렇게 차는 두고요, 대중교통으로 전국을 다닌다고 합니다. 미진 씨를 괴롭히는 전화 폭탄은 계속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보고 전화드렸어요. 어디서 보고 전화하셨는데요? 그 터미널요. 어느 터미널이요? 여수요. 여수요? 네. 저렇게 전화하는 것도 성추행이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번엔 전라남도 여수의 버스터미널. 이 먼 곳까지 와서 낙서를 남겼을까? 여보세요? 네?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세요? 여기 좀 여주 휴게소인데요? 어김없이 남자 화장실 벽면에 미진 씨 전화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와.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번호를 지우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낙서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5곳에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번호를 적어놓는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간접적으로 이제 골탕을 먹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남성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가시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이러한 방식도 사실은 크게는 스토킹의 형태 중에 하나다. 미진 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게 전 남자친구였듯 낙서 테러도 그의 소행일 거라 의심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그 정도 막장 미친 건 아니다. 진짜 엄마 아빠를 걸고 아니래요. 지금 계속 쓰고 다니는 거면 이 사람도 제가 지금 너무 무섭고요. 이 사람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되게 무섭고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미진 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왕실 가가지고 CCTV 확인을 할 텐데 사실 너무 분량이 많을 수도 있었고 낙서가 적힌 화장실 입구 CCTV에 혹시 그가 잡힌 게 있을까? 아우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만에 하나 왔더라도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연락은 25일이거든요. 이거 보시니까 2시부터 이렇게 뒤로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이곳에서 전화번호를 받다며 연락을 받은 게 10월 25일. 그 이전 날짜를 모두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5시간째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미진 씨.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그런데 뭐야, 찾았어? 나왔어요? 찾았어?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봤어. 예? 가방 메고 똑같이 아까 그 옷하고 똑같이 책가방 메고 여기 나오잖아요. 저 남자 나오잖아요. 여기 책가방 메고 들어가죠? 진짜. 야 찾았네요. 이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100%예요. 이 사람 맞아요. 몇 시예요? 12일. 12일 낮 12시요? 네. 확인 안 해도 돼. 100%예요. 100%.
100%고요. 완전히 100%고요. 공중전화 안 갖고. 진짜 똑같네. 옷이랑 뭐 가방 맨 거 다 똑같습니다. 와, 이걸 찾아낸 게 진짜 대단하네. 진짜 우리 제작진. 그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뒤에 나왔는데요. 안에서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12일이라 그래서 이날 인천 여기 김포 들렸다가 이날 저 밤인가 9번으로 계속 전화 왔었잖아요. 들렸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후 11시 19분에 공호사로 전화 왔잖아요. 그날 밤 문경의 한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완전 멘붕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국 돌아다니는 거 아니까 저 인간이. 하루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도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전국 제주까지 다 싹 다 뿌려치겠다. 미진 씨는 사실 마음에 걸렸던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응? 더 힘들게 해드리고 사라진다고요? 적이 됐다고 하네요. 혹시 그 문자의 의미가 이런 방식의 괴롭힘을 뜻하는 걸까? 저한테 와서 뭐 칼을 찔렀다든지 뭐 협박을 했다든지 이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수법이 저지르고 교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게 사람 정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전 남자친구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 실화탐사를 제작하는 MBC 권호정 PD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차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집이 없어서 추워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김포 가가지고 혹시 뭐 낙설하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뭐 저한테도 그렇게 왔던데 네. 그거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통해서 선생님께서 전화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뭐 제가 뭐 그냥 목소리나 좀 들어보려고 한 거고 그거는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분한테 되게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고 이렇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는 미진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이야. 그리고 15분 뒤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건 인정을 하네요. 화장실 전화번호 낙서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고 벌 받고 정신 차리고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진 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금 CCTV 시간인데 그때 이분의 이 공중전화 박스 고유 번호하고 똑같이 일치하고 그 시간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 실화탐사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CCTV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연락 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CCTV를 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보이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해서 저희가 혐의를 뭐 입증할 수 있거든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그가 놓은 덫이었을까요? 이별의 아픔이 잘못된 괴롭힘으로 변한 걸까요? 진실은 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은 누가 범인이든 낙서 테러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겁니다.